수학나라에 온 5학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새로운 수학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대칭이에요. 대칭 중에서도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날개를 본 적이 있죠? 나비의 날개? 대칭이에요. 대칭이 뭐냐고요? 대칭이라고 하는 건 한 점이나 직선 또는 한 면을 두고 같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어떤 도형을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친다. 그러면 이때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얼굴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얼굴을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일까요?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이 사람의 얼굴은요, 같아 보이지만 반으로 딱 나눠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봤을 때는 좌우가 대칭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그 이등변 삼각형을요, 반으로 딱 접어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겹치죠. 이때 반으로 접은 것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접은 선이 생기죠. 바로 그 접은 선, 그럼 그것을 한 직선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등변 삼각형을 그 한 직선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치므로 이등변 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한 직선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또 대칭축이라는 것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이 정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일까요? 물론이죠.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겹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을 놓고 생각해 볼게요. 두 변의 길이만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경우 이등변 삼각형의 대칭축은 한 개예요. 그런데 정삼각형처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대칭축은 세 개가 됩니다. 이처럼 선대칭 도형도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서 대칭축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대칭축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 중에서 대칭축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은 바로 원이 되는 거죠. 원의 지름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잖아요. 그런데 한 원에서 지름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원은 대칭축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양쪽의 모양이 서로 같아요. 이런 선대칭 도형의 특징을 살펴두어야겠어요. 선대칭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대칭이라고 하는 건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좌우대칭이나 거울대칭, 반사대칭 이런 용어들을 과학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선대칭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포개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대칭축이 거울 면의 역할을 해서 한쪽의 상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이 반대편에 맺힌다는 의미로 거울대칭, 반사대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거울대칭, 반사대칭 그 특징도 더불어 기억해 둘 수 있겠군요. 주변에서 선대칭 도형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경복궁 가본 적이 있나요? 경복궁의 경회로를 앞에서 딱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이 찍은 사진에 대칭축을 표현해 보세요. 세로로 대칭축을 그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경회로의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건축물을 앞에서 찍은 모양을 보고 우린
선대칭 도형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가려낼 수 있답니다.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선대칭 도형을 발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했는데요. 대칭축을 따라 포개었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한답니다. 선대칭 도형에서도 서로 합동인 도형처럼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볼 수 있겠군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변,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변의 길이는 같아요. 그렇다면 대응각은 겹치는 각이잖아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기억해둘 수 있겠죠? 그런데 선대칭 도형은요, 이 외에도 중요한 성질들이 또 있답니다. 어떤 거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역 니은과 변기역 디귿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때 변기역 니은과 변기역 디귿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여기에 대칭축을 그어볼까요? 대칭축을 그었고 그 대칭축, 직선을 그었으니까 그 직선을 직선 리을 미음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요, 우선 대응변을 찾아보세요. 변기역 니은과 변기역 디귿 대응변이죠? 대응변의 길이 같아요. 대응각은요, 각 기역 니은 디귿과 각 기역 디귿 니은이에요. 대응각의 크기도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중요한 게 있다고 또 했잖아요. 자, 대응점을 찾습니다. 점, 니은과 점 디귿이 대응점이죠. 이때 각각의 대응점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 대칭축 그었잖아요. 그러면 점 니은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와 점 디귿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지요? 그래요. 그럼 이게 왜 같을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해 봐요. 우리 이 대칭축을 따라서 접으면 선대칭 도형은 완전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각각의 대응점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선대칭 도형의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점 니은과 점 디귿이 대응점이라고 했죠. 대응점끼리 이은 선부는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요. 맞지요? 그리고 대칭축은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었나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중요해요. 이등변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점 니은과 점 디귿이 대응점일 때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고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 이 성질을 이해해야 선대칭 도형을 그려서 나타내 줄 수 있게 됩니다.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확인해 두세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을 따라 포개었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도형의 성질,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각 대응점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으며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고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점대칭 도형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